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지난 미네소타와의 승리 이후 오늘 또 미네소타의 두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는 계속해서 나오지 못했고 오늘 나올 수도 있었던 디앤젤로 러셀 역시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약한 미네소타 팀벌우브스였습니다. 양팀 다 지난 경기와 같은 스타팅 멤버로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제 나왔던 우블의 트레이드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쿼터 시작부터 경주마처럼 달리던 우브레가 1분을 조금 넘기고 바로 공격자 파울을 2개 하면서 그동안 워리어스 팬들이 보고 싶어했던 우브레 벤치를 강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브레가 나가고 베이즈몰이 들어와서 바로 7점을 넣으면서 바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커리는 슛을 7개 쏘고 하나도 넣지 못하면서 부진했지만 와이즈맨이 나와서 3점을 2번 연속 넣는 등 다른 선수들의 도움으로 23대21 간소한 차이로 1쿼터를 마쳤습니다. 2쿼터에 우브레의 세컨 유닛이 나왔고 우브레가 완벽하게 이끌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둘 다 훌륭했고 3점도 잘 넣으면서 계속 점수를 앞서 나갔고, 스타팅 멤버가 나와서도 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우브레는 1쿼터에 아예 거의 뛰지 않듯이 했지만 2쿼터에만 16점을 넣으면서 자신 커리어의 최다 득점 쿼터를 보냈고, 제임스 와이즈맨 역시 14점이나 전반에 넣으면서 골스의 58점 중 30점을 이 두 선수가 합작했습니다. 그 중에 커리는 단 2점에 그쳤지만 전반에 4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다른 쪽으로 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을 58대 51로 역시 앞서 나갔습니다. 3쿼터가 시작되고 우브레는 또 바로 파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브레가 또 나가고 베이즈몰이 다시 들어오면서 전반과 비슷하게 후반이 시작이 되었고, 베이즈몰은 또 에너지가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하는 등 수비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루니 역시 리바운드를 정말 잘 잡았고, 커리, 그린, 위긴스와 케미가 잘 돋보이는 플레이를 하면서 왜 주전으로 루니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나온 와이즈맨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면서 벤치 역할이 자연스러워 보였고, 여기서 워리어스가 크게 앞서 나가면서 95대 75 20점 차이로 4쿼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쿼터 시작부터 우브레가 또 득점을 쌓아갔는데 이때까지 7개 쏴서 7개 성공으로 야투율 100%였습니다. 그 뒤로 2개를 못 넣긴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경기를 해낸 켈리 우브레고, 4쿼터 중반쯤부터 미네소타가 좀 따라오면서 주전이 다시 나와야 했지만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주전이 다시 경기를 끝내놓고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쉬는 게 중요했던 이유는 내일 바로 백투백 경기로 피닉스와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123대 111로 좀 쉽게 끝났고 미네소타를 상대로 쉽게 2연승을 해내는 워리어스입니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미네소타는 상당히 좀 약팀이고 특히 에이스 2명이나 뛰지 못하면서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오늘 커리는 상대 수비가 열심히 막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좀 부진했습니다. 전반전에 2점에 그냥 그쳤고 후반에만 14점을 넣어서 16점을 넣긴 했지만 평소보다 점수를 좀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득점이 부족할 때 8어시스트로 팀을 계속해서 도왔고 중요한 후반부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임스 와이즈맨은 정말 잘했습니다. 커리어 하이이자 오늘 경기 팀 하이인 25점을 넣고 블락도 2개 했는데, 일단 미네소타는 주전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가 없는 가운데 벤치 센터 나즈 리드가 있었고, 세 번째 센터 에드 데이비스가 오늘 플래그런트 2 파울을 받으면서 일찍 퇴장하면서 사실상 와이즈맨이 잘 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었고 반응을 정말 잘 해줬습니다. 아직 19살밖에 안 된 선수에게 좀 기특하다고 느끼는 건 벤치로 내려가면서 시부룩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더 좋은 활약을 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했고, 또 실제로 이게 정말 팀에 잘 맞아가면서 구단으로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니가 확실히 주전에서 잘 맞는다는 점은 확인이 됐고, 오늘 리바운드도 11분 만에 10개를 잡고 어시스트도 4개나 하면서 케미에선 확실히 스타팀과 더 좋은 루니라서 이 라인업 체인지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위긴스도 오늘 19점 계속 몇 경기째 안정적인 득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긴스가 진짜로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기분이 요즘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에 막혀서 공격 시간 몇 초 안 남기고 위긴스한테 공을 주면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워리어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파스칼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오늘 벤치에서 데이미안 리가 17점을 넣으면서 벤치 득점도 잘 살려주었고, 참고로 오늘 벤치가 64점으로 주전보다 더 많이 넣었습니다. 물론 와이즈맨이 25점을 넣은 게 컸지만 오늘 정말 벤치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브레는 오늘 4쿼터까지 7개 사서 7개 넣고, 특히 2쿼터에는 16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 커리어 최고의 쿼터였습니다. 오늘은 슛감도 좋았고 돌파 후 무리해서 들어가서 하는 슈팅도 다 들어가면서 오늘 어쩌면 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했고, 슈팅 슬럼프는 이제 좀 진짜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괜찮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커리랑은 뛰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면, 공이 없을 때 커리와 우브레가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물론 커리 때문에 우브레가 어디 쪼그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커리한테 100% 맞추라는 것도 아니지만, 두 선수는 뛰는 방향 그리고 생각이 되게 비슷해서 계속 부딪힙니다. 이걸 딱히 우브레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선수는 평생 그렇게 뛰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커리 공줘야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 1쿼터 3쿼터 시작부터 바로 반강제적으로 벤치에 가야 했는데 베이스볼이 나오면서 공격 수비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런 장면 보시면 베이스볼은 템포를 조절하는 반면, 만약에 같은 상황에 이게 우브레였다면 그냥 골대로 달려들어가면서 파울을 얻어내든지, 그럼 다행이고 턴오버나 아마 못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워리어스는 이번 시즌 경기를 진짜 다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라면 우브레가 벤치로 빠지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미안 리든 베이스몰이든 나오는 게 모두에게 좀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우브레의 트레이드 뉴스가 있었는데, 뉴올리언스의 런조 볼과 JJ 레딕이 연결이 됐었죠. 일단 팩트만 몇 가지 얘기하고 가자면, 골스가 먼저 우브레를 팔 생각으로 연락한 게 아니고 뉴올리언스가 먼저 골스에게 우브레에 관해 연락이 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스는 지금 적극적으로 우브레를 파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브레를 론조볼, JJ 레딕이랑 2대1 트레이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선수 중 딱 한 명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론조볼은 올어라운드 포인트 가드 타입의 선수입니다. 슈팅도 수비도 둘 다 나쁘지 않고 플레이메이킹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옛날에 이지명으로 큰 기대에 비해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고, 특히 이번 시즌은 엄청 저조한 야투율로 뉴올리언스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론조볼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리어스에는 커리와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벤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벤치에 지금 딱히 굳이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진 않고 골스의 플레이랑 어울리는지도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만 론조볼이 좋은 점은 아직 굉장히 젊은 선수이고 올해 시즌이 끝나고 골스가 원하면 1년 더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JJ 레딕인데, 레딕은 사실상 3.12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3점은 진짜 잘 쏩니다. 캐치앤슛도 잘하고 또 움직이면서 슈팅하는 것도 잘하는 선수라서 슈팅이 지금 많이 부족한 워리어스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BQ도 좋을 것이고 새로운 팀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이미 36살이라 팀의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될 거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또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팀을 떠날 선수거든요. 그래서 영입을 한다면 미래를 생각하고 데려오는 건 아니고 오로지 이번 시즌만 바라보고 영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대 클레이 탐슨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워리어스 전성기에 가장 가까운 분위기를 내볼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의 켈리 우브레는 이번 시즌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진짜 못한 경기도 있었고 오늘처럼 또 잘한 경기도 있어서 계속 우리를 긴가민가하게 만드는데, 일단 확실한 건 팀 색깔과는 다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대체해야 했던 선수가 탐슨이라서 자꾸 비교를 당하면서 욕을 먹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비슷한 가격의 선수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도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워리어스가 우브레를 트레이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생각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한다면 3점을 전문으로 하는 슈팅가드를 데려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댓글에서 가끔 보면 내년에 탐슨이 돌아오면 컷탐그 라인업에 위긴스까지 더해지고 우브레는
벤치로 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브레는 딱 올해만 워리어스에서 뛰고 정말 99.9% 확률로 팀을 떠날 겁니다. 딱 1년 렌탈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자유계약이 되자마자 다른 팀으로 갈 거고, 물론 워리어스도 잡을 수 있긴 합니다만 뭐 잡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내일 이제 바로 피닉스 선수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켈리 우브레가 작년까지 뛰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브레가 한 번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피닉스가 약팀 OKC한테 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워리어스를 상대로 칼을 진짜 갈고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일 경기 또 지켜보고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